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분양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없고 세계를 하겠습니다. 선배되겠습니다. 수고성을 하고 오고공연을 되려 경연에 바로 일동 우경 바로 원주로 가서 따라붙였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멈춰 국회대원 경영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배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원 경례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단체 사진 촬영하실 때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어요. 제발 이재명이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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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하지 않습니다. 손만 주먹만 쥐시고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연맹 하시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주먹만 올려요. 네, 알겠어요. 차 누가 했어요? 차로 이동하시죠. 차로 이동해요. 이승만 대통령 묘구로 가겠습니다. 우리 고영일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계십니다. 여기 유튜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실 우리 고영일 후보님, 예. 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혁명당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텐데 한 말씀 또 한 번 더 말씀. 네, 추운 날씨에 우리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와 같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국립묘지에 참배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많은 분들의 참여는 다름 아니라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추위를 녹이는 열망, 그 열망으로 2달 뒤면 저 문재인 반드시 끌어내게 될 겁니다. 사실 건국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70여 년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 그들은 대한민국의 70%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70% 정도가 있었고, 그들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세력이 엄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를 비롯한 이 상해 임정 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제 시대에 살아남았던 이 한독당 세력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때 당시에 양극 체제를 이뤄낸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력을 다 제압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세웠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전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고,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5위나 6위에 해당하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행했던 모든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독립과 정부의 수립에 관여를 했던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정신, 4가지 건국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바탕을 두고 다시 한번 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기초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저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지난 70여 년 동안 부강하며 부국을 이뤄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70년 동안, 물론 그 뒤에 우리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 건국의 기초 위에 나간다면 이 부강한 대한민국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고, 저 만주 땅을 넘어서 결국은 중공을 넘고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는 대한민국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 후보님한테 임하셔야 돼요. 고영일 대표님한테. 지금 고영일 후보님이 지금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카메라, 방송하세요. 카메라 먼저 올라가시고, 자. 카메라 먼저 올라오세요. 카메라, 앵글 잘 잡으시고. 저 앞으로 먼저 가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일동 백매 바로 대통령 앞에서요. 공격. 바로 이쪽으로 치워주세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흔들어가. 작동이 안 되나? 안녕하십니까. 국립 서울현충원 진내관입니다. 지금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 내분에 대한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하실 분은 항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방을 3번 항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을 마치셨으면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참배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내분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에다 놓고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여기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고요. 이국장님, 이국장님 여기부터 한번 찍고 이쪽으로 찍어주세요. 여기부터 한번 찍어줘요. 오른쪽으로. 구경이 안 맞아. 오른쪽 그냥 뒷줄만 역광이라. 역광이에요. 잘 안 보여. 역광이라.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자리를 바꿔서 한번 찍게요. 우리가 이쪽으로. 같이. 네, 아니,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자, 서 주세요. 서 주세요. 위로 올라가서 찍으면 뒤에 잡고. 뒤에 좀, 예, 정문에 있어, 뒤에. 사진 찍어줘, 뒤에. 예, 뒤에. 사진. 자, 위로 올라가서 찍으시면 돼요. 저 뒤에 분들, 앞으로 오세요. 사진 찍게. 여기 찍으면 안 돼. 여기 찍으면 안 돼. 그럴까요? 자, 봐, 이게 이제. 됐어. 일단 차례나 지금 반대로 찍으시면 역광으로 안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서 역광 사진이 전혀 안 나오고. 네네. 그냥 찍으세요. 예. 자, 앞에 오시고. 아, 하나 더 V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350 거니까. 다 보여요. 네.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하고 보세요. 지금 국민혁명당 고영일 후보님과 당 관계자분들이 있습니다. 올라오시죠. 심야 근동이 이건 하는 거 하는 거. 조그만 근동.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보훈중원 치우겠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내분에 대한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하실 분은 항로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을 3번 항로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을 마치셨으면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배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내분에 대한 경례. 바로 일동 묵룡.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다 전부 다 오세요. 아이씨. 뭐야. 오셔서 같이 서시죠. 대리경 빨리 올라. 전부 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나 키가 너무 작은데. 여성분들 앞쪽으로. 중심이 맞았나요? 방금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자인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려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나 주사파나 이 좌파 세력들은 얼마나 많이 욕들을 합니까? 마치 독재자로서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한 대통령처럼 얼마나 많은 비난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건국의 4대 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아주 튼튼한 이 건물을 지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을 이룬 덕분에 대한민국은 현재 국방력이든 경제력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나라에
저는 이 국제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보지만 대한민국만큼 더 부강하거나 더 안전한 나라들이 없습니다. 부강하면 안전하지 않든가, 안전하면 먹을 게 없든가. 정말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위에 부국을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정신을 계승해서 특히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세우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 부흥을 이뤄낸 분도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경제와 안보라는 건 같이 가는 두 가지 축입니다. 두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튼튼하지 않은 나라가 안보에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도 마찬가지로 발전시킬 수 없는데, 이 두 축을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의 이 부국 정신을 계승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자유 통일 그리고 예수 한국 이뤄내고 만주까지 우리가 옛 고토를, 우리 연해주를 비롯한 옛 고토 간도까지 우리가 다 회복하면 중공을 넘어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는 대한민국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세 분씩 하자고 10시 주차 나왔고요. 50명이 외치니까 공천 요청하잖아. 운동만 쓰고 놓고 아침에 일정에서 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운동사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는 양승 나와가지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갔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언더우드 지난번에도 아펜셀러 선교사님 공gem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가운데 공연사님 가운데로 그 다음에 우리 유혁기 장군 기사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저쪽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같이 이분들이 제물포항에 아펜셀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은 미국 북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서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경쟁이 붙어서 누가 먼저 대한민국 땅을 밟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두 분이서 상륙할 때 두 분이서 손을 잡고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는 같은 날 제물포항에 1885년 4월 5일 그날 부활절날 대한민국에 상륙을 해서 두 분이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제가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 묘역에 온 것은, 여기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묘역은 다른 분들하고 달리 여기에 시신이 없습니다. 1902년 나이 44세 나이로 이 인천항을 출발해서 가다가 어청도 앞바다에서, 이 군산 앞에 가면 어청도가 있습니다. 어청도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때 조선인 여학생이 한 사람 물에 빠졌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뛰어들어서 구조하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은 조수 간만 차이가 너무 커서 물살이 너무 셉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그 물살에 빨려 들어가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 44, 정말 사모님하고 어린 아들 남겨놓고, 딸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순교하셔서, 여기는 이제 감묘입니다. 사실 시신도 없고 그냥 기념해서 어청도 앞바다에 아직도 그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마지막 때 부활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는데 해의 부활로 나타내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고,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건국 이념으로 세웠는데, 이 모든 세 기둥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바로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기독교 입국론이 되기 위해서 아펜셀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기독교 묘역을 돌아다니다 보시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 자제들 3살, 2살, 1살 여기 와서 풍토병 걸려서 엄마 아빠와 함께 돌아가신 그 자녀들이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MK들이 그렇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 위에 기독교 입국론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은 물론 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이 합쳐져서 국민혁명당이 됐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건국 이념을 지금 주사파 정권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기초를 흔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런 기독교 입국론과 3가지 나머지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위기가 왔는데, 국민혁명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물러가게끔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은 바로 우리 국민혁명당이 할 것이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쏘시개가 되든 어떠한 역할을 하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과 그 예수 한국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골리앗 같은 주사파 세력이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를 이어서 우리 대변인 되시는 일단 저 내려가서 내려가서 따로 기자회견 되겠습니까? 기자회견 저쪽으로 내려가서 저 대변인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반드시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이루어놓은 피땀을 흘려 이루어놓은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더우드 배우러 가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먼저 배우러 가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받으면 좋지. 운동 그래서 운동 아, 여기도 뭐 있구나. 몰랐네. 딸랑 여기 저 위에만 있는가 했더니 아, 밑에도 많이 있군요. 아, 몰랐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여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가 묻혀있는 묘역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85년 4월 5일 우리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함께 이 호러스, 정확한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러니까 맨 위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함께 제물포 땅을 밟고 저 연세대학부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런 분들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우리 저기 경기도당위원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기도하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이 죄악과 어둠에 묻혀 있을 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나온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묻혀 있는, 잠들어 있는 이곳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영일 대통령 후보님을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혁명당이 이 땅에 지금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 좌파 정권을 무너져가고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미랄들이 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되찾는, 바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동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걸음과 우리 계획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국민혁명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고영일 후보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일 후보님께서 정책 발언, 그리고 오늘 이 선교사 묘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정책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대한민국의 선교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오시면서 묘역 하나하나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님 가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마련해서 이 분들을 기리고 있는데, 바로 이분들, 우리를 위해서 경기도당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날이 미랄이 돼서 이 땅에 이름도 모르는 조용한 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묻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조선 땅. 서양 귀신이 지나간다고 외치면서 뒤에서 돌을 던지고 웃고, 그 와중에도 이들은 조선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묻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이란 인물을 이들은 발굴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프린스턴, 하버드, 거기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해서 그때 당시에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우드로 윌슨까지도 전혀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할 때 1920년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태평양 잡지에 그 내용을 써서 공산주의가 붉은 용이라고 간파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예상했고,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박헌영 주도하의 남로당, 대한민국의 국민 70%가 인민공화국에 동의해서 새빨갛게 물든 그 세력들과 싸움에서, 그리고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 세력, 한독당의 세력, 무엇보다도 미소 공동위원회 세력과 투쟁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냈습니다. 그 모든 기초가 여기에 묻혀있는 양화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순교한 그분들의 공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가 이 자리에 서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금이라는 멍에, 상속세, 양도세, 종합부동세,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중소기업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남한테 줘버렸습니다. 대우라는 거대한 기업은 어떻습니까? 상속인이 없으니까 아예 종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을 해체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세금으로부터 국민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 자유는 그 제도들을 전부 다 폐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사파 정권이 폐지하겠습니까? 목회자 과세를 폐지하겠습니까? 국민혁명당은 목회자 과세법을 비롯한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완벽하게 폐지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재산권을 돌려주면 국가가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 그 재산권을 가지고 억압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어떻습니까? 법인세는 어떻습니까? 법인세가 OECD 국가 평균이 22.9%인데 대한민국은 27.5%입니다. 개인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가 튼튼한 나라, 여러 소리에도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안보 없이는 경제적인 권리, 재산권 지켜낼 수가 없는데,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쏘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란 사람은 강원도 고성지방에 가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체결하면 어려움도 있다면서 탄도미사일을 유엔 제재 위반이니까 미상발사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불상발사체라고 하다가 대한민국에는 부처님이 날아다닌다고 하니까 그걸
하도 비난해야 되니까 미상발사체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하나 보고를 제대로 못 받는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자기 임기 내에 채우려고 그 전에 사전작업을 했던 게 남북기본합의서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탈북자가 들어오는데 파악을 못한 그 국군이 이제는 그 탈북자가 대한민국 문재인이 싫다고 다시 월북하는데 장비들 최첨단 장비를 사줬더니 그것도 발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군. 목선을 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왔는데 눈을 가리고 북한으로 압송해버리는 그런 나라, 안보가 무너진 나라,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해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문재인의 주사파 정당이 필요합니까? 현재 야당이 제1야당이라는 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어떠한 정당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국민과 단체를 합하여 하나로 모으면 우리가 내년, 아닌 이제는 벌써 2달 뒤에 있는 선거를 통해서 피 흘림 없이 우리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싸우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 사회, 단체, 정당, 우리 국민혁명당과 함께 같이 싸우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자 변호사님께서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판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못해 이제 처참한 생각까지 듭니다. 어떤 당은 내분이 일어나서 이게 당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또 전과 사범이, 그런 잡범이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고, 정말 나라 꼴이 이게 꼴입니까 당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굳건하게 지킬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는 제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혁명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는 백신 강제 접종 규탄입니다. 백신이 좋으니 싫으니 뭐 효과가 있니 없니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백신을 맞고 이미 1,5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3만에서 4만 명 중에 1명은 백신을 맞고 사망한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이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3차, 4차 접종을 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000명, 2,000명이 또다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고, 정부도 전문가도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사실상의 강제로 맞아라, 이거는 1, 2천 명의 국민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정말 무서운 생각인 것입니다. 전문가가 말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사는 본인이 1차 접종밖에 맞지 않았으면서 빨리 맞아라, 많이 맞아라, 이런 광고를 찍었다고 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요. 무슨 자리를 노리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의사한테 열받는 거는 그 사람이 백신을 1차만 맞고 2차, 3차를 안 맞았다고 해서 열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프면 당연히 백신을 맞지 못하겠죠. 하지만 본인이 1차 접종을 하고 유서를 쓸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다라면, 부작용을 겪었다라면 그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처럼 특이 체질이라거나
백신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유서를 쓸 만큼 정말 사망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맞지 말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라. 이 얘기를 당연히 국민에게 해야 될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무가 있는데도, 양심이 있는데도 그것을 저버리고 그런 말을 숨겼다라는 그 점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신 강제 접종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방역 정책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백신 패스가 어제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양심 있는 판사들은,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백신 패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똑같이 미접종자에 대해서 식당, 카페, 영화관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국민들 난리가 나서 국회에서 백신 패스 법안을 다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반성하고 전문가들 모두 반성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충원부터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영일 후보님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구호는 외치지 말라고 해서 못 외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